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야? 나 무서워. 에이, 괜찮아. 여긴 안전해. 너무 겁 안 먹어도 돼. 여기 두 여성이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뭔가 두려운 눈빛으로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요. 과연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독문클입니다. 여러분은 한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푸른 물길과 그 주변의 자연 풍경, 신선한 공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 나온 가족들, 연인과의 데이트, 많은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사연은 한강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의 사연입니다. 해당 사연은 스웨덴에 살고 있는 엘리노르 씨의 SNS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엘리노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스웨덴에서도 말메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말메는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메와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외레순다리는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곤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말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에 속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해가 떠 있어도 항상 조심히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가끔 택시를 타고 동네에서도 꽤나 위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면 누군가가 빨간불에 멈춰있는 차를 위협해서 돈을 털어가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거든요. 또 저는 새 신발을 사거나 새로운 가방을 살 때면 항상 일부러 조금 사용감을 만들어요. 새 것인 물건을 갖고 돌아다니다가 나쁜 사람들을 만날 경우엔 빼앗기는 건 새 물건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끔 골목길을 지나갈 때면 대낮인데도 너무 무서워서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님 대신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저는 매장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온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힘들었기에 저는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로 매장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탈출구가 있었어요. 제겐 학창시절부터 푹 빠져있는 취미가 있었어요. 취미 덕분에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건 한국 드라마예요. 처음에 접한 건 K-팝 노래였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한국 예능, 한국 드라마까지 알게 되었고 이제 한국 드라마는 제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캐릭터들 때문이에요. 드라마 속 인물들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이 되더라고요. 지금의 제 처지와 비슷해서 너무 와 닿았어요. 게다가 드라마의 OST 또한 너무 좋았어요. K-팝 댄스 음악과는 다른 애절함이 있었어요. 특히 슬픈 테마에 나오는 음악들은 정말이지 듣고 있으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지다 보니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돈을 모아서 꼭 한국에 가보고 말겠다는 꿈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장 판매일이 없는 쉬는 날이면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 비행기표를 예매한 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막상 혼자 갈 생각을 하니 조금 무섭긴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해외여행에 어릴 적부터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 모르는 곳에 가는 건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면서 SNS로 알게 된 한국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니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한국에 오게 되면 자기가 안내도 해주고 같이 다녀준다고 해서 큰 고민 없이 표를 예매했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 여행기는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서울에 오면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들어가니 모두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많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서 한강의 풍경은 평화로움 자체였어요. 한강공원의 규모는 생각보다 너무 넓고 커서 깜짝 놀랐고 수많은 인파에 두 번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기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걷는 도중에 가수들이 공연하는 무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에 몸을 맡기며
저도 모르게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춤을 추자 놀라며 함성을 질렀고 가수들도 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안에서 웃으며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놀라운 경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강에서 다음으로 놀러 간 곳은 한강 다리였어요. 다리 위에서 멋진 야경을 감상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가족이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주었어요. 그들은 따뜻한 웃음과 함께 저희는 같이 쓰면 돼요. 짐도 많으신데 이거 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바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비를 피하고 나니 날씨가 금방 개더라고요. 날은 어둑어둑해졌어요. 큰 빌딩과 깨끗한 강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였어요. 특히 해가 질 무렵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한 것 같아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우리는 돗자리를 대여해서 넓은 잔디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슬슬 배가 고프더라고요. 친구는 한강에 오면 꼭 라면을 먹어야 한다며 편의점에 가자고 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돗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편의점에 가기 위해 친구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냐면 모두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짐을 훔칠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친구는 그냥 다 두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행여나 누군가 제 짐을 가져가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친구를 따라가서 라면을 사러 갈 때에도 계속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었어요. 친구는 신기한 기계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한강라면 끓이는 방법은 정말 쉬웠어요. 그냥 준비된 종이그릇 위에 라면과 스프를 섞고 물을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라면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 무척 쉽게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하다며 박수까지 쳤어요. 그렇게 라면을 끓이고 돌아와서 보니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짐을 두고 라면을 사러 가고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친구가 왜 그렇게 안심하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한국인들의 문화의 시민성은 제 상식과는 정말로 달랐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옆에 돗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 사람들은 치킨을 어디까지 가서 사가지고 온 걸까? 하고 물었더니 친구는 그냥 배달해서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식당이 문 닫을 시간이 훨씬 지났을 텐데 배달을 해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친구가 저를 일으키더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친구의 뒤를 따라갔어요. 우리 두 사람은 배달존이라고 쓰여진 구역에 갔는데 그곳은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중식, 양식, 한식, 일식 등 전부 배달이 되는 데다 전단지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메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치킨을 한 마리만 시켜 먹자고 했어요. 옆 돗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먹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배달을 시킨 지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도착했어요. 정말 이렇게 신속한 서비스는 처음 봤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한강에 머물렀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는 이 풍경을 찬찬히 눈에 담았어요. 넓은 잔디밭에서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 사람, 수다를 떠는 학생들, 장난치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가서도 기억하고 싶어서 핸드폰에 인증샷까지 찍었어요. 집에 가서도 생각날 때마다 두고두고 보려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 다른 돗자리에 많은 사람들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더 놀랐던 건 여자들끼리만 있는 무리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정말 놀랐어요. 친구는 밤새 술 마시는 젊은이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방비한 상태로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희 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한국 음식과 관광지를 즐기며 여행을 하면서 밤마다 놀았어요. 그때마다 어두운 골목이나 지하철역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특히 놀랐던 것은 한국 여성들이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였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항상 한국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때, 아, 이건 드라마니까 과장된 부분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실제로 그런 상황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에 놀랐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친구는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한강에서 밤에 혼자 맥주 마시는 일이요.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평생 하지 못할 일일 테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는데 조금씩 맥주를 마시다 보니 제가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았어요.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가는 경험이라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새벽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 여행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안정감이 사라지니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만 더 커지고 있어요. 언제든 갈 수 있는 한강이 있고 밤늦게도 마음대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에 있었던 며칠이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아요. 그래도 돈을 더 모을 때까지는 현실에 적응해야겠죠? 계속 돈을 저축해서 언젠간 또다시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한강에서 경험한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한국 문화와 한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진정한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의 한강에서의 추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강에서 놀라운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간 엘리노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꼭 다시 한국에 오기를 바랄게요. 감동문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